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선사시대에 대해서 이번 시간 출제 예상 문제 함께 할 텐데요. 교재에는 문제가 단답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객관식 형태지만 답을 하나씩만 고르면 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주의할 점, 먼저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저와 지금부터 칠판에서 문제를 풀 텐데 하나씩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문제를 풀면서 교재 옆에다가 간단한 내용은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 만약에 문제를 틀렸다면 이 문제 안 나오겠지 하지 말고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이제 시험에서는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 개념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틀리는 겁니다. 자, 틀린 문제는 반드시 개념부터 다시 정리하시고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중요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저와 풀어볼 문제는 2번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중요한 문제 위주로 풀어갈 건데요. 첫 번째로 함께 풀어볼 문제는 2번.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 보기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유물은 각각 어느 시대에 해당될까요?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뗀석기는 구석기였습니다. 그래서 9. 자, 니은의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때 공부했으니까 신. 그리고 청동 거울. 자, 청동은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배층이 주로 사용했는데요. 청동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청동기. 그리고 반달돌칼 역시 청동기 때 추수할 때 사용했던 도구고,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이니까 역시 청동기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을 정리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 문제 정답 해결할게요. 자, 1번. 기역은 연모의 사용을 시작한 가장 초기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기역은 뗀석기인데요. 뗀석기는 구석기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사용했던 도구라 공부했고요. 대표적인 뗀석기, 주먹도끼, 집게, 승배, 찌르개 정리할 수 있고요. 1번은 동그라미. 자, 2번은 신석기 시대 후기에 음식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였다. 맞죠? 빗살무늬 토기는 음식을 저장하고 보관할 때 사용했던 도구. 그래서 2번도 바른 설명. 자, 3번으로 갑니다. 디귿은 청동검처럼 지배자들이 사용했던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맞아요. 청동거울이나 청동검, 청동방울은 당시에 지배자들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용 하나 추가할게요. 3번에서는 우리 청동기를 정리하는데요. 청동기는 지배층이 주로 사용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당시에 청동기로는 도구를 만들긴 했지만 농기구나 백성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지배자들이 사용했던 장신구, 무기, 제사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이 점 주의하세요. 그래서 리을에 나와 있는 반달돌칼, 이와 같은 농기구는 나무나 돌을 이용했는데요. 자, 네 번째 보기 정리합니다. 리을과 같은 석기는 청동기 시대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리을은 우리 반달돌칼인데, 반달돌칼은 여러분 곡식을 추수할 때 이용했다. 그래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인데요. 자, 마지막 미음까지 정리하면 고인돌은 지배층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고 나머지 보기가 각각 어느 시대에 어떻게 사용했던 유물인지 정리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8번으로 껑충 뛰어갈게요. 중간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구석기냐 신석기냐 이것을 확인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고요. 저와 8번 문제에서 구석기 시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구석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 가장 구석에 있는 시대였고요. 당시에는 수렵생활, 무리생활, 이동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1번. 동굴에서 살거나 강가의 막집에서 생활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습은
이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했다. 두 번째, 토기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거나 저장하였다. 자, 여러분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어느 시대? 신석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답 2번으로 갑니다. 자, 나머지도 역시 구석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뗀석기를 가지고 사냥과 채집을 했고요. 무리 생활과 평등한 공동체적 생활 모두 구석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여러분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하는 문제는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10번 문제는 신석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해결하시고요. 이번에는 12번으로 가서 신석기 문제, 보기가 길면 여러분 헷갈리죠? 이 문제 함께 해결합니다. 자, 12번은 신석기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 동식물과 연결시킨 토테미즘이 나타낸 것으로 보아 부족 인간의 유대가 강하였다. 여러분, 신석기 시대에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등장합니다.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것. 1번, 바른 설명이죠. 2번, 집자리 움집에는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덕이 있었는데 이것을 모아 정착 생활을 하였다. 맞습니다. 움집은 한 곳에 집을 짓고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신석기 시대에는 정착 생활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자, 3번으로 갑니다. 부족 간의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고 우세한 부족은 선민 사상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정복 활동은 무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민 사상은 고조선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니까 3번은 어느 시대? 청동기. 그래서 정복 전쟁이 활발해졌다는 건 청동검을 이용했다는 뜻이고요. 당시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뉘어진 모습도 여기에서 확인합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 3번. 4번. 부족사회를 이루고 있었으나 경제활동은 공동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평등한 사회였다. 자, 구석기와 신석기는 평등사회입니다. 하지만 청동기부터 계급이 등장하는 계급사회가 시작되고요. 자, 12번 문제는 신석기 사회를 살펴보는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15번.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청동기 시대를 정리할 텐데요. 구석기와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설명인지 구분하면 되겠죠. 1번, 금속기가 출현하면서 석기 농기구는 사라졌다. 자, 여러분, 금속기라는 말은 쉽게 갈게요. 청동기입니다. 그런데 청동기가 등장하면서 석기 농기구는 사라졌다? 아니죠. 석기 농기구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반달 돌칼. 정답 바로 나와요. 1번. 자, 나머지 보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당시 지배층의 경제력과 정치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인돌이 있다. 당시 청동기의 대표적인 무덤은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지배자의 세력의 크기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고인돌 하면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의 무덤 이렇게 정리. 자, 3번. 생산경제가 발달하고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사유재산제와 계급이 발생하였다. 맞아요. 사유재산. 이때부터 빈부격차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것으로 계급을 나누게 되는데 당시 지배자의 계급을 우리는 무엇이라 했죠? 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장은 제사와 정치를 담당하는 지배자이다. 이렇게 정리. 4번 읽어보면 우세한 부족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주변의 약한 부족을 통합하거나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선민사상 청동기에서 등장하는 모습이고요. 15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석기와 신석기와 청동기까지 차례대로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유물을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험에는 대부분 줄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사진이나 뭐 지도가 나오는 경우는 적은데 그래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물, 어떤 유물인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유물은 여러분 교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손잡이가 달려있는 토기입니다. 자, 이 토기는 미송리식 토기. 자, 두 번째는요. 중국의 악기 비파와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파형 동검. 자, 둘 다 어느 시대의 유물이죠? 청동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다 기억하면서 보기 연결합니다. 기억의 토기는 신석기 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다. 틀렸죠? 고쳐놓으세요.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청동기. 니은의 청동검은 독자적인 청동기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에 나타난 것은 어느 시대죠? 바로 철기 시대로 들어가면서부터예요. 그래서 니은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동검, 세형 동검을 통해서 한반도의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알 수 있고요.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두 유물이 출토되는 지역은 고조선의 영역과 거의 일치한다. 자, 3번이 정답인데요. 여러분, 청동기 문화는 고조선의 문화권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에다가 탁자식 고인돌까지 추가하면 한반도에 청동기 문화가 존재했고 이 지역을 바탕으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3번에다가 내용 하나 추가합니다. 고인돌까지. 그래서 이 유물이 출토되는 지역과 고조선 문화권이 일치한다 정리할 수 있고요. 4번은 틀렸습니다. 권력의 상징 미송리식 토기는 생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지배층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은 오리, 니은만 연결할 수 있고요. 18번 문제 정답은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 살펴봤던 유물을 고조선과 연결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20번으로 가서 당시의 연맹국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까지 연결하면서 사실 단군의 고조선에 대한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군의 고조선은 여러분 단군 신화 그리고 팔조법이 나와 있는 보기에서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의 문제, 철기시대의 문제가 없는데요. 철기시대의 문제는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철기시대의 문제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14번. 기원전 4세기경의 사회변화로 옳은 것. 여기에서 철기시대 정리하고요. 이제부터는 연맹국가로 넘어갑니다. 고조선 이후에 등장한 연맹국가. 여기는 어느 나라를 설명한 것일까요? 자, 힌트는 이 지역은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이제 공물을 받아서 살아갔던 나라인데, 자, 삼국지 위지 동해전에 나와 있는 이 나라는 연맹국가 중 어디? 고구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에서 고구려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 1번,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사는 풍습이 있었다. 자, 이것을 형사취수제라고 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이가 없는데 당시에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가 유지되었다. 2번,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해하면 책화라고 해서 소나 말로 배상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철기시대에 등장한 국가들 중에는 책화의 풍습이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조계온의 풍습도 있었는데요. 자, 이곳은 바로 동해입니다. 그런데 동해에는 형사취수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거리가 먼 것 틀렸고요. 3번,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고요. 자체적인 관리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역시 이렇게 부족들이 관리를 만들어서 유지했던 모습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존재했다는 의미죠. 3세기 중엽에는 수도가 함락되기도 하였다.
자, 우리가 이제 고구려를 조금 더 발전시킨 내용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정답 2번이고, 교재를 보시면 설문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구려에 대한 설명을 삼국시대의 고구려까지도 확대시킬 수 있고요. 정답은 2번 동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번에는 23번으로 갑니다. 철기시대에 등장한 여러 국가인데요. 자, 우리 지도 살펴봤습니다.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들이 모두 철기시대에 등장한 국가들인데, 자, 문제에서는 지배층에 대한 설명을 고를게요. 자, 부여와 고구려는 여러분, 여기에 간단하게 한번 적고 갈게요. 부여와 고구려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리들을 두었죠. 부여의 경우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동물의 이름을 딴 관직이 있었고요. 고구려는 방금 살펴봤듯이 우리가 상가, 고추가 등의 관직이 있었다. 자, 그리고 옥저와 동해는 어땠죠? 옥저와 동해는 여러분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읍군이나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이 통치. 그래서 옥저와 동해는 군장국가라고 정리했고요. 자, 삼한은 유일하게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배 계층이니까 정치를 담당했던 사람을 적으면 신지나 읍차. 그래서 이와 같은 군장이 통치를 했고요. 당시에 마한의 목지국이 이 삼한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에서 정답 연결합니다. 1번, 삼한에는 제사장인 천군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재정이 분리되었다. 처음부터 재정이 분리되어 있었다. 2번, 옥저와 동해에서는 읍군이라는 연맹장 밑에 삼노라는 작은 족장이 있어 자기 부락을 통치하였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읍군과 삼노는 모두 다 군장의 역할을 담당.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으로 갑니다. 부여에서는 제가들이 왕명에 의해서 사출도를 다스렸다. 여러분, 제가 외에는 고구려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여에서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들이 사출도를 담당. 4번, 고구려의 대가들은 사자, 조이, 선인 등을 거느리고 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는 23번의 정답 몇 번으로 갑니까? 바로 4번인데요. 자, 부여에서는 각각의 관리들이 독자적으로 이 사출도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여의 또 모습과 고구려의 모습에서는 관직의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이 내용 주의하시고요. 철기시대에 등장한 국가들의 지배층,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26번으로 갑니다. 철기 문화의 발달 과정인데요. 자, 지금까지 정리했던 철기시대에 등장한 국가, 어떤 과정으로 등장했는지 정리하는 문제. 자, 여러분은 교재에 나와 있는 보기를 살펴보면서 순서 연결합니다. 자, 먼저 부여 고구려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하였다. 이게 바로 고조선 이후입니다. 자, 두 번째, 외부의 영향 없이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독자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고, 위만 조선의 성립 이후에 철기가 들어왔다. 자, 내용 하나 추가합니다. 위만 조선 때 무엇이 발달했기 때문에? 중개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는 바르게 설명한 것만 고르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 바로 2번인데요. 자, 니은은 여러분 철기가 아니라 청동기 문화를 설명해요. 하지만 철기 시대였고요. 또 리을이 왜 틀렸냐? 고조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했죠. 그래서 여기 철기 문화가 아니라 청동기라 고치셔야 되고요. 정답은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것이니까 2번. 그리고 순서는 위만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철을 들여왔고요. 그 다음에 부여와 고구려와 같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번은 정답 2번인데
여러분 이제 니은의 경우 철기시대에서 배웠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번에는 고조선으로 갑니다. 자, 고조선 하면 단군신화가 중요하다 했는데요. 단군신화 내용은 아니지만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리할게요. 단군왕검은 제정일치사회의 지배자였다. 맞죠? 제사와 정치를 함께 담당.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았다. 자, 이 내용은 8조법이죠. 자, 여러분 8조법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사유재산 인정, 개인의 생명 중시, 노동력 중시, 그리고 노비로 삼았다. 무슨 사회? 계급사회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8조법에서 정리하고 3번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설치되었다. 4번 만주와 한반도 전역에 걸쳐 발달하였다. 자, 정답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인데요. 고조선은 요령지방과 대동강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조금 자세한 문제였고요. 정답은 몇 번? 옳지 않은 것 4번. 그런데 여러분, 단군 신화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고조선에서는 단군 신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도 중요한 문제니까요. 제가 정리해준 내용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바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32번. 초기의 고구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고구려의 초기 모습이라면 우리가 공부했던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 그 연맹국가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그때의 모습이 아닌 것.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거행하였다. 맞죠?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 있었습니다. 2번, 한 군현을 공략하여 요동 지방으로 진출을 꾀하였다. 3번, 초기부터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다. 4번, 국가의 중요한 일은 제가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자, 모두 다 고구려에 대한 설명 같은데 중요한 것은 초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왕국 이전의 모습을 설명한 것인데요. 자, 정답은 몇 번? 3번이에요. 자, 왜 3번이 틀렸냐? 여러분, 왕위 세습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고대의 정치 들어갈 건데 고구려의 왕위 세습은 부자 상속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태조왕 때부터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초기는 누가 왕이 됐냐? 고구려는 여러분도 알 수 있듯이 5개의 부족이 연맹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이렇게 부족이 돼 있었는데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연노부에서 왕이 선출됐고요. 나중에는 이제 계루부 출신의 고씨가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씨 왕위 세습은 태조왕 때부터, 그리고 왕위의 부자 상속은 그 이후에 고국천왕 때에 이어지는데요. 자, 초기의 고구려가 아닌 것은 정답 3번이고요. 고구려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사냥을 좋아하고 수렵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동으로 진출하기도 했는데요. 자, 32번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무리하는 문제인데요. 4만입니다. 연맹국가에서는 우리가 부여와 고구려를 대표적으로 배웠다면 이 철기시대에 등장한 국가에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 4만이 있었습니다. 자, 4만은 먼저 나라가 3개를 합쳤을 때 4만이라고 하는데 마한이 있고요. 진한, 그리고 변한이 있었죠. 자, 이들 중에서 마한의 목지국이 이 4만을 이끌었는데 자, 옳지 않은 것 한 가지 골라볼게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었다. 맞습니다. 이것을 4글자로 재정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천군, 소도에 머무른다고 했어요. 소도는 신성한 구역. 그리고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은 신지와 읍차, 군장이라고 했습니다. 2번, 5부적 연맹체가 형성되었다? 아니죠. 제가 적었어요. 마한, 진한, 변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2번. 철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하나 추가합니다. 변한은 일본에 철을 수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벼농사가 발달했습니다.
계절제, 5월제와 10월제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 바로 2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문제는 마무리합니다. 자, 제가 문제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문제들을 조금 뽑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는 다 필요 없냐? 여러분, 문제는 하나라도 더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는 꼭 풀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할 일, 자,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틀린 문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다시 한번 개념부터 정리하시고요. 출제 예상 문제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고대의 정치를 시작합니다. 고대의 정치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재 충분히 읽고요. 저와 수업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